세계의 뉴스, 국방 소식을 소개하는 위클리 뷰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한국의 아스널십 합동 화력함 건조 사업 소식입니다. 아스널십에서 아스널이란 단어는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런던을 연고로 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팀인데요. 아스널의 엠블럼을 보면 대포 그림이 새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스널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무기나 군사장비를 제조하는 공장이나 보관하는 창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스널십이란 무기를 싣고 다니는 배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아스널십은 그 개념만 미국에서 연구한 상태이고 실전에 배치한 국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국이 1980년대 후반부터 준비하다가 1990년대 미 국회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라진 무기체계입니다. 하지만 미국도 포기한 아스널십을 국방부가 작년 8월 합동화력함 건조 계획을 전격 발표하였습니다. 미국도 포기한 합동화력함을 한국은 왜 건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에 한국의 합동화력함 건조 이유와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은 왜 합동화력함을 건조하려 하는 것일까요? 한국군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체계를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체계를 점차 완성시키자 북한도 북한판 이스칸델이라고 불리는 KN-23 전술 탄도미사일부터 시작해 북한판 에이테킴스 400mm 대구경 방사포를 등장시켰습니다. 이는 한국의 선제 타격 대응에 다수의 전술 탄도미사일을 분산 배치함은 물론 필요시에 한국군 탄도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해 한국군 킬체인 체계를 마비시키겠다는 무서운 전략입니다. 현재 육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운용 기지는 10개가 넘지 않는 데다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도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북한군의 선제 타격에 아주 취약한 상황입니다. 특히 육군의 이동식 발사대는 평시에는 기지에 집결되어 있어 북한의 기습적인 선제미사일 타격을 당하게 된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북한 비상상황에 대응해 너무 일찍 이동식 발사대를 분산 배치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필요 이상의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는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 디펜스의 이동식 탄도탄 발사대는 대당 20억 원을 호가하며 대량 생산과 배치에도 한계가 분명히 있고 이 탄도탄 발사대가 수용하는 탄도미사일은 한 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사대 숫자를 늘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운영하고 관리할 새로운 부대 편성과 많은 운용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고심 끝에 만약 북한의 선제 도발로 지상 탄도미사일 기지 전체가 초토화되더라도 해상에 상시 떠있는 함정에서 반격 발사가 가능해 적국의 공격 결심을 무디게 만들 수 있는 이른바 세컨드 스트라이크 개념을 위해 합동 화력함 건조를 결정하였습니다. 국방부의 발표를 정리하면 기존 해군 함정 플랫폼이 아닌 새로운 플랫폼을 설계할 것이며 배수량 4,000에서 5,000톤급인 해군의 이순신급 규모로 2에서 3척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합동 화력함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해군이 개념 설계한 기준 배수량 5,000톤급 합동 화력함은 척당 150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게 설계하였습니다. 합동 화력함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북한군의 선제 타격을 벗어날 수 있는 데다 현재 킬체인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동식 발사대 문제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 경쟁력도 상당한 편입니다. 초기 구축 비용이야 들겠지만 합동 화력함은 이렇다 할 무장이나 센서를 장착하지 않으므로 건조 비용과 유지 운용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건조 비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서 언급한 하나 디펜스의 이동식 탄도탄 발사대가 대당 약 20억 원 정도 하니 합동 화력함에 150발로 계산한다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150대 배치에 약 3천억 원이 필요하지만 합동 화력함 한 대의 건조비는 3천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향후 운용 측면까지 고려하면 합동 화력함은 이동식 발사대보다 비교할 필요가 없는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합동 화력함은 수상함 선체를 활용하므로 사실상 미사일의 탑재 중량이나 기동상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선박 특성상 급유 지원을 받을 경우 한 달 이상도 항해할 수 있어 북한 위기 상황 내내 복귀하지 않고 작전 대기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합동 화력함의 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단점도 당연히 존재하는데요. 만약 합동 화력함이 적에게 노출되어 공격당하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전력을 손실할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북한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 한국과 민감한 문제에 얽혀있는 국가들과 만약 군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아마 최우선 제거 대상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군은 합동화력함의 최신 기술의 스텔스 설계를 비롯한 KDDX급의 잠수함 공격 대응을 위해 개발 준비 중인 전개 추진 시스템을 장착할 계획입니다. 합동화력함의 초기 계획은 북한의 선제 타격에 대응하고자 시작하였지만 중국의 아나무인격 팽창 정책과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야욕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위협으로부터 강력한 전략적인 대응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대 후반 새롭게 배치될 한국의 아스널십 합동화력함의 활약이 벌써부터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